네, 안녕하세요. 치과TV의 치과 전문의 최순호입니다. 오늘은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스케일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치석은 왜 생기고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스케일링을 안 받았을 때 어떤 상황까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는 치석 제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치아 주변에 붙어 있는 딱딱한 돌덩어리인 치석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이제 염증이 생겨버린 잇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치아 표면에 붙은 치석을 스케일러 혹은 초음파 기구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바이오필름이라는 단어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플라그 혹은 덴탈 플렉 혹은 치테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 개념이고, 요새는 바이오필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면이든 액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항상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치아 표면에는 침 성분이 있고, 그리고 뭐 음식물 잔사들, 여기에 이제 세균과 세균이 만들어내는 부산물들이 합쳐지면서 바이오필름을 형성을 해요. 이제 원래 세균이 가진 본래의 특성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충치나 잇몸 질환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석이라는 거는 이제 바이오필름이 일정 시간 이상 표면에 청소되지 않은 상태로 좀 계속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칼슘이나 인 같은 무기 성분들이 계속 침전이 되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일정 시간 이상 제거되지 않았을 때라는 점인데, 칫솔질을 통해서 안 닦이는 부위가 있으면 이제 바이오필름이 계속 제거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진처럼 치석이 잔뜩 치아 주변에 끼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치석 위에는 세균들이 굉장히 살기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균들이 독성 물질을 분비를 하면서 잇몸에는 염증 반응이 생기고 치주 질환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초기 단계는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치은염은 아직 잇몸 살에만 염증이 있는 거예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증상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치은염이 계속되면 그 염증이 잇몸 살에서 잇몸 뼈까지 계속 확장이 되게 되고, 잇몸뼈가 점점 녹아내려가게 됩니다. 치아를 잡고 있는 지지구조가 약해지니까 치아는 점점 흔들리게 되고, 잇몸이 내려가니까 치아 뿌리는 드러나서 시리고요. 그리고 씹을 때도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풍치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봤던 아주 좀 빡센 케이스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치주 질환자 분들 중에서 가장 빡센 치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거의 20년 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진짜 이거 치석 제거를 하는데 정말 채굴하는 기분이었어요. 어쨌든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 진짜 이 정도까지 치석이 쌓일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은 진짜 잇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일단 사진만 봐도 좀 끔찍하죠. 막 치아 주변에 검은 것들 엄청 붙어 있고, 이제 치석이 전반적으로 막 시커멓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 위 잇몸, 여기에는 이제 뾰루지 같이 고름길도 잡힌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좀 침이 끈적끈적하고 굉장히 하여튼 좀 별론 느낌이 딱 들죠. 위아래를 보면은 그 치아와 잇몸선 만나는 쪽으로 고름이 계속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잇몸 뿌리가 다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죠.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앞니뿌리 주변으로 까맣죠. 그래서 잇몸뼈가 없어가지고 치아가 거의 둥둥 떠 있는 상태고요. 송곳니 부분을 보면은 이것도 거의 뿌리까지 염증이 진행이 됐고, 이거는 어금니 쪽 사진인데 원래 머리 부분까지 거의 있어야 되는 잇몸뼈가 다 내려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앞니도 거의 둥둥 떠 있는 상황은 비슷하고요. 그래서 보통 치과의원 갔으면 이 환자분은 거의 10개 이상 빼자고 말씀을 듣지 않을까. 진짜 이런 케이스들 보면은 잇몸 질환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충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치아에 충치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 떼우거나 아무리 심해도 그냥 그 치아 하나 발치하고 임플란트로 치료를 하면 되지만은, 사실 잇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아 주변에 잇몸뼈가 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치아 주변에 잇몸뼈가 녹았다. 근데 이 잇몸뼈는 사실 그 옆 치아의 잇몸뼈이기도 하니까 잇몸뼈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정말 이제 구획별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가장 발치를 많이 했던 게 한꺼번에 한 14개를 뽑았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치주 질환이 심하게 이완되면 막 엄청나게 뽑습니다. 4, 5개씩 뽑는 경우는 진짜 허다하고요.
이제 잇몸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그 잇몸 관리의 첫 단계가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정기적으로 받으시면서 치과 검진도 동시에 진행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스케일링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케일링을 꼭 잘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스케일링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스케일링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스케일링에 대한 좀 잘못된 상식과 오해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바로잡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치과TV의 치과 전문의 최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